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기부 사람들.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중기부 정책 이야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시행 중이고 어떤 것들이 바뀔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실에 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정책들이 전개돼 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지났고요. 네.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많은 그 사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철학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먼저 그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네.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출범을 했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그 7월에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이 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 분야에서도 그 사이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이제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일자리와 이제 소득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그 일자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 정책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고 나누고 그런 기업에 우선 저희들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부분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16.4%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그리고 저희들 사회보험료 등 2조 원들 포함해서 토탈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5조 원을 저희들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런 여건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성장 동력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걸 발굴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정부가 따라서 지원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 네거티브 규제라고 합니다만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네.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보완하는 이런 식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 경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기술 부분,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납품가를 적정히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 탈취 부분은 아예 대기업이 기술 내용을 아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좀 임치를 해서 그것을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납품가 부분은 납품 단가가 적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깎을 경우에는 네. 이것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저희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축의 이제 기반을
지금 지난 한 1년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조금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현장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 보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반을 다져나갈 것을 생각입니다. 네, 정책 추진 방향이 크게 보면 세 가지 갈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아직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라. 예,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중기부 내부적으로도 그간에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 행정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소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하는 부분도 이제 강화를 했는데요. 소통 부분은 저희들이 보안이 결부가 된 SNS를 통해서 네. 서로 이제 옆에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제 노하우도 공유를 하고 생각도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한 제도라 해서 저희들 이제 직원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한 제도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의견도 좋고 큰 의견도 좋고 작은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이게 일이랑 가정과 이렇게 양립할 수 있도록 뭐 회의를 가급적이면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뭐 월요일 회의를 저희들 화요일로 바꿔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제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정부 부처 전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행정 혁신이다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습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대전에 우리 사무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교류도 하면서 이 전문성을 좀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점심이라든가 저녁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뭐 브라운백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금융이라든지 기업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트렌드도 저희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좀 이렇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쌓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프로 승격한 지가 이제 1년이 됐는데 뭐 본격적인 프로사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좀 사담입니다만 중소벤처기업 직원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일부 변화된 모습에 좋아도 하면서 조금 어려워도 하죠. 이제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중소기업 부분은 이제 산업으로서의 또 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취약계층이라는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1년에 한 16조 6천억 규모, 그래서 한 17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로 보면 1,347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3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업은 한 300개 조금 덜 됩니다만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국회에서나 이런 지적들은 뭐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일부 보조금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또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다 뛰어난 사업이겠습니다만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출범한 이유도 전체 중소기업 분야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봐라. 예.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 이제 부에 임무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또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 많은 사업들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위해서 우선 법적으로 이제 정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말에 중소기업 기본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중기부가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런 또 그 역할이 또 그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를 새로 이제 설치를 해서 중소기업 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복잡한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거기서 논의도 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조정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이게 다 이제 법이 발효가 되면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저희들 뭐 심스 이렇게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다가는 이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으면 일단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이력을 일단 저희들이 한 3년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동안 쭉 이렇게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료들이 누적이 되면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 다 분석을 해서 그걸 좀 정책의 피드백을 시켜서 이렇게 재정의 그 효율화를 해 나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중복 지원받는 문제 이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또 시스템도 뭐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소통 채널 뭐 이런 창구도 꽤나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소통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요. 요즘 청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청년 일자리는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최우선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요즘 이제 경제 성장률이 한 3%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보통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 5%를 굉장히 지향을 했습니다. 그거의 의미를 이렇게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면 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1%에 새로운 일자리가 8만 개가 뭐 조금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8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고용시장에 이렇게 들어오는 신규 인력을 보면 물론 이제 퇴직하는 사람을 메우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그 이상의 이제 인력들이 들어오는 대개 한 35만 후반에서 한 40만 정도가 새로 이제 신규로 들어옵니다. 순수하게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40만 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의 경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한 3% 경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도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들이 새로운 또 기업들 하여금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일부 좀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신경을 쓰고 있다. 정책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홍정학 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업에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이 청년 일자리 대책 좀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여튼 지원을 하겠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일자리를 하나 만들고 10개 만들고 이런 기업 중심으로 하여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이 지난달에 3조 8천억 규모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저희들 중기부 소관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청년 일자리와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내일 체험 공제 이게 한 800억 정도의 예산 규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공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550억 정도의 돈을 지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그 여건도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하는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창업 부분, 근데 새로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술 창업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또 창업도 해야 되고 시제품 제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들 판매 전에도 좀 참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어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 바우처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밀착형 그런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공하면 다시 이제 돌려받는, 그래서 저희들 뭐 성공불 융자로 합니다만 2천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 중기부 차원에서는 1조 6천억 정도의 추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다음 달 7월까지 저희들 80%가 조기에 집행이 돼서 현장에 조금 그런 이 추경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7월부터죠. 노동시간 단축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인력난이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 이제 장시간 노동, 장시간 근로는 저희들 뭐 통계치로 보면 OECD 국가 이제 39개 국가 중에 많이 일하는 것 중에 밑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게 조금 뭐 기준에 서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OECD 평균의 한 17% 정도 더 일한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지향하는 예를 들면 불란서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나 이것 비하면 굉장히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지비전 이 근로는 저희들이 또 반드시 또 추진해야 되는 과제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느낍니다. 먼저 이제 기업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인건비가 당장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체하는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못 돌리다 보면 납기를 또 맞추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수급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현장의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렇게 장시간 근로하는 우리의 이 관행만큼은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정착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내다봐야겠네요. 네, 그게 일단 7월 달부터는 300인 이상 되는 대기업, 중견기업부터 이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도 1년 반 내지는 3년 동안에 뭐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 뭐 어떤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규제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기부는 사실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좀 입장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규제 개혁 부분은 뭐 굉장히 어렵지만 또 현장에서 반드시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 전봇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다 행불에 빠뜨려서 살아남는 놈은 좀 남겨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그러나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거 보면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것만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그러나 또 반드시 또 이 부분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중소기업 분야에 보면 규제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똑같이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대기업은 규제처럼 느끼지 않지만 조그만 기업에서는 또 규제처럼 느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이나 신산업 부분에 또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상적인 생활 밀착형 그런 규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도는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규제 혁신 끝작 캠프. 지난 4월이었죠. 스마트 이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O2O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뭐 저희들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라는 건 사실 또 이렇습니다. 규제가 이게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규제가 있고 그 똑같은 거 사는 거야 똑같은 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접근하는 것은 좀 제한이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A 산업 분야 내지는 A 업종 분야에 규제는 있는 거 다 내놔봐라. 예.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 이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크게 한 7가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자전거 또 도로에는 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공원에도 또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복지의 이 수급 대상에 또 이제 제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이제 수요를 이제 늘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안전 또 기준 때문에 뭐 헬멧도 써야 되고 이런 온갖 규제들이 있어서 하나 풀면 하나가 또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홍 장관 주재로 해서 3시간 동안 어쨌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저희들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 몇 개의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경찰청에서는 이제 운전면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겠다 이런 결론을 냈었고요. 막 일부 부분에서는 아직 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히 이제 규제 부분에 끝장견부를 하는 이 방식은 다 전체 다 이렇게 규제를 좀 모아놓고 부처도 관련되는 부처가 모여서 해결되는 부분은 해결되는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그건 안 되는 대로 두고 또 시간을 가지고 또 되는 방법을 찾아보고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인데 저희들이 이게 네이버 카페에 끝장 캠프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의료기기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2탄, 3탄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분들은 그다음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네이버 카페에 좀 들어오셔서 좀 그런 다양한 의견도 좀 주시고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목에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좀 동적이고 액티브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희들은 또 이제 규제 우리 느끼시는 분들은 충분히 않다고 또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정책실장님이시겠지만 그래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또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도 우리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소규모의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2가지로 어쨌든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 소상공인 파트에서는 2.4조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똑같이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하여튼 겪어서 일단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생력을 갖춰서 또 성장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소상공인을 향후 저희들이 2022년까지 한 15,000개 이렇게 육성을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담 완화는 저희들이 아마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부분은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부담 완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거의 0에 가깝도록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 카드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저런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도 이런 어려움에서 살아남고 그다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신경 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알겠습니다. 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향후 정책 방향하면 오픈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또 기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대기업만으로 성장을 하거나 많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게 탄탄하게 성장을 해야 그게 바로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대기업에도 이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서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이렇게 탄탄하게 움직이는 경제들이 저희들 뭐 흔히들 독일 경제, 뭐 대만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 중소기업에서 탄탄하게 뭐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대기업과 서로 이제 상승 작용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뭐 저희들 오픈 이노베이션을 쉽게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제 7, 80년대는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쭉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대기업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수직 계열화해서 거기서 뭐 납품을 받는다든지 기술 개발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중소기업까지도 서로 이제 지원을 해가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걸 또 M&A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부 이외에 외부의 중소기업과도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민간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내지는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창업이라든가 사내벤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든가 납품가의 협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어찌 보면 그것도 반대 방향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 서로 이제 이 상생 협력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서 펀드를 일부 뭐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어쨌든 뭐 삼성, 뭐 SK, 이렇게 LG 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그런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 후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또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친근하게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런 파고를 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백업하기 위해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뭐 예산도 그렇고 또 뭐 다양한 정책으로서 저희들 최선의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우선 스스로 경쟁력, 자생력을 좀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서 이제 노력도 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이렇게 이제 상생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실을 또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조봉환 중소기업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